지난 목요일 입적한 태공당 월주 큰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오늘 오전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스님의 영결식을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합니다. 월주 대종사를 애도하는 발길은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금산사를 찾은 스님과 불자들은 중생구제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한 큰 스님을 한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월주 큰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를 화두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불교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주도한 지구촌 공생회를 18년 동안 이끌며 국내외 한국 불교의 자비 정신을 널리 알렸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우리 양궁 대표 선수들이 모두 불자 선수들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체전 금메달을 이끈 강채영 선수는 평소 진천 선수촌 법당에서 정신력과 집중력을 가다듬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 불교계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발언하는 강연회를 열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목요일 입적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식과 답의식이 오늘 오전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됩니다.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 등 상좌 스님들은 지난 1994년 종단개혁과 나눔의 집 설립 등에 크게 기여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주 대종사 영결식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BBS 불교방송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됩니다. 첫 소식, 금산사에서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법납 68세, 세수 87세로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스님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김제 금산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됩니다. 영결식은 방역수칙과 무더위를 감안해 간소하게 진행되지만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가 직접 법문을 하고 원로 스님들이 대거 동참해 무게감을 더합니다. 종정예약께서 직접 오셔서 법문을 하시는 게 보이고 원로 스님들께서도 한 20여 분이 참석하신다고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원중돼서 영결식에 하루 앞서 기자들과 만난 상자 스님들은 먼저 나눔의 집 사태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일제강점기 인권 침탈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했지만 공보다 과를 편파적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립을 주도한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눔의 집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갖고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나눔의 집이 이 역사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많이 홍보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스님들의 제자들의 역량을 모아서 스님의 뜻이 차장되지 않도록 또 94년 종단 개혁 등 은사 스님이 남긴 유무형의 가치와 생전의 가르침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 조계종단이 만들어진 60여 년 세월을 놓고 봤을 때 94년도 종단 개혁 이전과 이후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보살행이 바로 복지가 사회복지를 잘하는 게 보살행이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근현대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함께한 월주 대종사는 정멸에 들었지만 스님이 살아온 생애로 보여준 가르침은 무악산 천년바위의 뿌리처럼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김제 금산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태공당 월주대종사를 애도하는 발길은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스님과 불자들은 중생구제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한 월주 큰 스님을 한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주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는 어젯밤까지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추모 열기가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조계종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가 어제 오후 조문하는 등 종단의 원로 스님들이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주말 스님의 영단에 헌양하고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며 추도사를 바쳤습니다. 모든 생애에 걸쳐 민종계를 쓰시더니 이제 다 쓰셨습니까? 대자유의 한가운데를 찾아 얼마 만에 다리를 펴고 누우시는 겁니다. 큰 물고기 깊은 물을 찾아가도 모악산 천년 바위에 깊게 내린 뿌리는 여전히 봅니다. 이와 함께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대응사조실 보선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봉각스님 등도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정관계와 이웃 종교계 등에서도 애도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유정주,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조문하고 방명록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오도철 전 교정원장 등 이웃 종교 인사들은 우리 사회를 밝힌 스님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타계하신 김수환 추경님과도 또 강원윤 목사님하고도 깊은 인연을 맺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종교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수진, 이용빈 의원과 분향소를 찾아 대종사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우리 송월주 스님은 우리나라의 종교계, 불교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그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의 편에 섰습니다. 스님께서 남겨주신 깨달음의 서야 운동, 요익 중생이라는 그 철학을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김두관 의원도 나란히 금산사를 찾아 상자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저희 민생에 아주 필요한 것,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는 약을 줘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방명록에 새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민주당 박용진, 김성주, 고민정, 이종성 의원 등도 분향소를 찾아 큰 스님의 원적을 추모했습니다. 깨달음의 사유화운동으로 중생과 함께 호흡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 없지만 전국의 수많은 추모객들은 스님의 크나큰 업적과 자취를 그리워했습니다. 김제 금산사에서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월주 큰 스님은 현대 불교사의 산증인으로 꼽힐 만큼 우리 역사 고비고비마다 폭넓은 사회 참여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특히 불교계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주도한 지구촌 공생회를 18년 동안 이끌며 국내외 한국불교의 자비정신을 널리 알렸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로 요약되는 태공당 월주 큰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17대, 28대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오늘날 조계종단의 기틀을 세우는 등 현대 한국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태공당 월주 대종사. 불교 정화운동을 비롯해 12.7 범난, 9.4, 9.8 종단 사태 등 현대 조계종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 때마다 스님은 언제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스님은 2003년 해외 구호단체인 지구촌 공생회를 설립해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내가 말하니까 다른 사람 똑같이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북쪽 도는 건 투명하게 도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퍼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몇 년 전부터 같이 여러 가지를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시작을 했어요. 지구촌 공생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고 식수가 부족한 캄보디아 등의 판우물만 2,550여 개에 이릅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청소년 센터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건립해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배움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자비로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모든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새로운 활동 모델을 제시해온 지구촌 공생이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골, 케냐 등 6개 해외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우물과 79개의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52곳의 지뢰 없는 평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스님은 지구촌 곳곳의 가난한 나라를 찾아 농장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자비 실천에도 앞장섰습니다. 도와준 나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뭐 이렇게 케냐, 여러 나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나라마다 나라가 잘 되면은 도와주는 지구촌 공생 입장에서는 그게 즐거우기가 짝이 없습니다. 월조 스님은 지난 2016년에는 속세로 80이 넘는 나이에도 큰 지진이 발생한 네팔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 5시간이 넘는 산길을 이동하는 등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나를 기다리는 학생을 생각하면 힘든 길이어도 전혀 힘들지 않다며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상당히 높고 깊고 그런 거 와서 보니까 이런 데 꼭 필요한 학교를 지켜서 오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일이요. 월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행동으로 몸소 실천했고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셨던 큰 별이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세계 최강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어제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9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고등학생 김재덕과 대학생 안산 선수는 토요일 양궁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꺾고 첫 금메달을 선수단에 안겼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은 불자 선수들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강채영 선수는 평소 진천 선수촌 법당을 찾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정신력과 집중력을 가다듬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준 것에 대해서도 또한 치아를 보내듭니다. 하지만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는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탈락해 5번째 금메달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는 펜싱 김지연, 체조 양학선 등 70여 명에 이르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장인화 올림픽 선수단장, 정성숙 진천 선수촌 부촌장도 불자 지도자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가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통영시 불교계가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하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후원금도 전달됐습니다. 보도에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통영 불교계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강연회에는 굿다우 미얀마 군부독재타도위원회 고문이 초청 강사로 나섰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는 세계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굿다우 고문은 올해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전쟁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 군부가 엄격한 탄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처럼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2단계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도 결성했고 또 외교적인 역할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국민들은 지금 소수의 국민들이 게릴라 시위로 그래도 끊임없이 전국적으로 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항쟁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미얀마 민주화의 당위성을 호소했습니다. 9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6,000명 이상이 감옥에 있는데도 2,000명이 수배당했는데도 25만 명의 난민들이 생겼는데도 계속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싸움이 마지막 투쟁이며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미얀마의 현실을 소개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하루에 지금 보통 200명대 중반 정도가 일단 죽어가고 있고 지금 확진자만 5,000명에서 6,000명이 매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통계만 이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통계 안 잡히는 것들은 저희는 2배에서 3배 정도 많으면 3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통영불교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에는 군부 쿠데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연대와 지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좋은 취지에서 강연을 갖다가 들으시고 또 앞으로 있는 일이 여기에서도 하는 일들이 사업이 잘 진척되기를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초청 강연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회는 통영불교계의 미얀마 민주화 후원금 전달로 해양됐습니다. BBS 뉴스 박은웅입니다.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은 지난 금요일 경기도 용인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 4만 5천 장을 이사장 원상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영꽃마을 이사장 원상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마스크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BBS 불교방송은 경기도 안산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YD와 ALP 글로벌로부터 마스크 10만 장을 후원받았고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연화원, 영꽃마을에 기증받은 마스크를 차례로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를 대상으로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돼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오는 31일까지 백신을 맞은 50대 중후반들은 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선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등 5대 종교계 환경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종교환경회의는 내일 오후 종교인 대화마당 세 번째 순서 의를 의식하라를 줌과 유튜브로 진행합니다. 이번 세 번째 마당은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의 인사말과 여는 영상, 이야기마당 순서로 진행하며 이야기마당에선 법정 스님 숨결의 저자 변택수 작가 등이 발표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이 272억 원으로 확대 투입되고 공연예술 인력 지원 예산 115억 원이 투입돼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개최에 지원됩니다. 월주 큰 스님의 금산사 빈소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찾았던 건 스님의 생전 화두로 삼았던 깨달음의 사회화 힘입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사부대중들에게 큰 힘이자 교훈으로 남았는데요. BBS 뉴스는 중생구제 원력으로 굽힘없는 보살행을 실천해온 큰 스님을 추모합니다. 스님의 극락광생을 서원합니다. 이상으로 7월 2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